자, 오늘은 우리가 이 파이널 대비하면서 momentum and impulse 부분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rate of change of momentum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물리 공부를 하면서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분명 나는 개념을 이해한 것 같은데 이걸 문제에서 적용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다. 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해요. 그렇지만 개념을 이해를 했는데도 문제 적용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키워드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문제 유형마다 약간 이 개념을 이용해야 돼 라는 걸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 대비를 할 때는 일반 공부하고 다르게 좀 그러면 각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쓰이냐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런 문제는 이런 스타일 이렇게 좀 나눠서 공부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모멘텀 앤 임펄스에 해당하는 것 중에 rate of change of momentum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모멘텀 공식이 MV라는 걸 모르는 학생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mass times velocity. 질량이 큰 물질일수록 그리고 velocity가 높은 물질일수록 당연히 모멘텀은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모멘텀이 변화한다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자, 모멘텀이 변화한다는 건 요 값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이 값이 변할 때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내가 이 델타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가 문제인 건데 예를 들어서 요 델타를 갖다가 mass에다 붙이고 요렇게 하면 질량의 변화 때문에 mass의 변화 때문에 velocity가 그대로여도 모멘텀이 변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썰매를 타고 가다가 나만 뛰어내렸어. 그러면 썰매와 나라는 시스템의 모멘텀이 내가 뛰어내림으로 인해서 마스의 변화가 생기죠. 슬레드만 봤을 땐 마스를 잃은 상황이 될 거예요. 뭐 그런 상황에서는 모멘텀의 변화량, 뭐 이거를 질량의 변화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볼 케이스는 뭐냐? 이 모멘텀의 변화량을 마스는 그대로인데 velocity가 변해서 모멘텀이 변화가 생기는 이런 케이스를 볼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rate of change of momentum이에요. 한마디로 모멘텀이 변하긴 하는데 그 변화가 중요한 것보다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모멘텀이 변화가 되느냐. 자, 이거 우리 그냥 개념할 때도 다 배우지만 rate of change of momentum을 다시 해석하면은 어떤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Fnet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이퍼 1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뉴턴 세컨드 law를 모멘텀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러면 Fnet acting on an object is equal to the rate of change of the momentum of the object라고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얘가 Fnet 어떤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net force가 그 물체의 모멘텀이 얼마나 빨리 변할지를 결정짓는 팩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식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자, 우리 뉴턴 세컨드 러에서도 봤듯이 자, Fnet이라는 걸 적어보면 얘는 mass times acceleration이에요. 자, 이거 물리 공부 안 한 애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공식이에요. F는 ma. 그쵸? 자, 그럼 이거를 조금만 바꿔보면 돼요. 자, 왜냐? rate of change of momentum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정말 literally 이거를 그대로 갖다 적은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바꿔보면 m 델타 v 나누기 t 이렇게 적을 수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자, Fnet은 ma니까 a라는 것 acceleration이라는 것의 definition을 다시 보면 A는 rate of change of velocity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요거를 조금만 combine 해보면 이렇게 받게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값하고 보니까 어때요? 같네. 자, 그러면 Fnet 어떤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net force는 그 물체의 뭐와 같다? rate of change of momentum과 같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자, 요 문제로 우리 한번 이걸 집중해서 볼 거예요. 자, 근데 일단 문제 유형들부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저런 개념이 쓰이는 문제 유형들이 뭐가 있냐면, 요런 식으로, 미안합니다. 요런 식으로, ion thrust engine, 뭔가 이렇게 아이언 같은 거를 뒤로 밀면서 앞으로 나가는 엔진의 형태. 그쵸? 요런 것도 나오기 마련이고, 자, 제가 여기다 몇 가지를 정리해놨는데 조금 전에 본 것 같은 ion thrust engine 요런 애들도 있고 혹은 gas expelled, 가스를 내뿜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애들 혹은 fan thrust 요 그림처럼 이렇게 선풍기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fan이 달려있어. 얘가 이 방향으로 에어를 밀어내면 얘가 요 방향으로 가속하는 요런 형태
혹은 요렇게 water, 물을 내뿜으면서 위로 가속하는 rocket. 이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저렇게 rate of change of momentum의 개념을 쓰거든요. 자, 근데 이런 문제를 일단 내가 알아챘으면 어떤 식으로, 자, 요 문제 워딩을 읽었을 때 뭔가를 내뿜으면서 뭐가 됐든 간에 에어가 됐든 간에 가스가 됐든 간에 아이언이 됐든 간에 water가 됐든 간에 뭔가를 내뿜으면서 가속하는 애들, 이런 게 나왔으면 일단 rate of change of momentum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볼 거예요.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ion thrust engines can power spacecraft. In this type of engine, ions are created in chamber and expelled from the spacecraft. The spacecraft is in outer space. When the propulsion system is turned on, the spacecraft starts from rest. The mass of ions ejected each second is this much, and the speed of each ion is that.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번 읽고 우리가 볼게요. 자, 내가 이 상황을 물리는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피부로 딱 느껴져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Mass of ions ejected, 그 다음 each second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아이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언을 얘가 밖으로 내뿜는데요. 그러면서 얘는 가속을 한대. 자, 이런 문제는 요 개념들을 우리가 함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Newton's third law, rate of change of momentum, Newton's second law. 자, 요거를 활용하면 돼. 자,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모멘텀 기본적으로 배울 때 outer space, 우주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상상할 때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왜냐? 우주로 나가면 만약에 내가 딱 중력이 없는, 중력에 영향이 없는 곳에 가면 다른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관측하고 싶은 힘만 관측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우주에 딱 갔어요. 사과 하나를 들고 사과를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내가 사과한테 이 방향의 힘을 가했기 때문에 사과는 나한테 이 방향의 힘을 가하고 나는 이 방향으로 가속한다. 이거 많이 배웠죠? 그렇죠?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매 초, 1초마다 요만큼의 질량을 뒤로 뿜어낸대요.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사과를 잔뜩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에서 사과를 1초당 요만큼만큼의 무게의 사과를 매 초 던지는 거야. 그러면 던진 순간 가속하고 또 다음 거 던지는 순간 가속하고 또 다음 거 던지는 순간 가속하겠죠. 맞아요? 이거랑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단어 mass ejected per second, 뭔가 내가 내뿜는데 그거를 1초당 나가는 mass의 양을 줬다? 그럼 거의 무조건 rate of change of momentum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Newton's third law를 사용해야 돼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determine the initial acceleration of the spacecraft라 했어요. 자, 그럼 이 spacecraft가 얼마나 가속하냐는 걸 보는 건데, 자, 요거 보자마자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 자, 그럼 F넷은 ma. 자, 그러면 여기다가 spacecraft 질량 넣고 spacecraft가 느끼는 net force 넣어주면 얘가 얼마만큼 가속할지 A 찾을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 자꾸 spacecraft의 net force는 안 알려주고 이 아이언들이 experience는 아이언에 관련된 정보밖에 안 줘요. 뭐 줬어요? Mass of ion ejected every second. Speed of each ion is that. The only information we have regarding the spacecraft is the mass of the spacecraft and its fuel. 그러면 net force on the spacecraft를 어떻게 measure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찾냐? 왜? 얘랑 얘가 있어야지 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있어 보이는데 얘가 없어요, 지금. 자, 보통 문제들이 이렇게 construct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찾냐? 요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Newton's third law. 자, 우리 아까 example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과를 던졌다. 내가 사과한테 힘을 가한 만큼 사과도 나한테 이만큼 반대로 힘을 가한다. 요거 얘기했죠. 그럼 우리도 요 F넷을 even though this should really be the net force acting on the spacecraft, why not change our view and say that I'm looking for the net force acting on the ions. But since that net force on the ion is the force exerted by the spacecraft on the ion, that force must be equal to the force that the ion exerts on the spacecraft. 그럼 내가 net force는 아이언한테 가해지는 걸 구하나 spacecraft한테 가해지는 걸 구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아이언이 experience하는 force를 기반으로 그냥 찾아보자고요. 방향만 반대지 마그니튜드는 같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찾냐?
얘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rate of change of momentum of the ion으로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다시 적어봅시다. 자, 얘를 이제 내가 mass 1번이라고 할게요. 쟤는 spacecraft의 mass예요. 자, 여기는 rate of change of momentum of the ions니까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delta m2 times v divided by t. 자, 여기서의 m2는 내가 뭐라고 할 거냐? mass of the ions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조금 더 바꿔주면요. 얘를 조금 더 바꿔주면 delta 미안합니다. m2 곱하기 delta v 나누기 t 이렇게 써보자고요. 자, 그러면 얘는 특정 양의 mass of ion이 얼마만큼의 속력을 얼마나 빠르게 얻느냐 요거겠죠. 자, 근데 매초 요만큼의 질량의 아이언이 멈춰있던 아이언이 요만큼의 속력으로 밀려난대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해주면요. 얘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해주면 m2 나누기 t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매초 얼마만큼의 질량의 아이언이 얼마만큼의 속력을 받아서 밀려나느냐. 요게 아이언한테 가해지는 힘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초 사과를 던지면 내가 매초 가속하듯이 내가 매초 얼마만큼의 질량의 사과에 얼마만큼의 속력을 부여했느냐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봐봐요. m over t 항상 m over t mass per second 값을 유의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자 매초 얼마만큼의 질량이 밀려난대요. 6.6 곱하기 10의 6승. 자 그럼 여기다 뭐 넣어줘요? 6.6 곱하기 10의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자 곱하기 자 델타 V라는 거 멈춰있던 아이언이 요만큼의 속력을 얻네요. 그렇죠? 그럼 5.2 곱하기 10의 4승.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까지 찾은 거야? F넷까지 찾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치? 그러면 얘는 아이언의 정보를 갖고 하긴 했지만 얘가 어차피 뭐랑 같다 했어요? 스페이스크래프트가 느끼는 힘과 같다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스페이스크래프트의 질량 여기 M에다가 740 곱하기 A 이렇게 해서 이 녀석 찾아주면 답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죠? 자, 그래서 rate of change of momentum 문제들은 몇 가지의 키워드들이 있어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 첫째, 뭔가를 자꾸 밀어내. 그래서 그 밀어내는 녀석 때문에 내가 thrust를 얻어. 이런 문제들은 거의 rate of change of momentum 기억해야 되고 값으로 따지면 특징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mass per each second. 매 초 얼마만큼을 repel 되냐, 얼마만큼을 expel 되냐. 요런 문제들, 요런 특징을 가지면 약간 비슷한 유형이겠다. 요 개념들 생각해야겠다. 뉴턴스 third law로 얘가 스페이스크래프트는 아이언한테 가해진 거지 똑같으니까 내가 둘 중 하나 있는 정보가 주어진 거에 관련된 걸로 찾아야겠다. 그 다음에 rate of change of momentum, F넷을 다시 표현해서 mass over time하고 change in V로 찾아야겠다. 요거. 그 다음에 그거를 MA로 equal 시켜가지고 이렇게 MA로 equal 시켜가지고 그 실제 내가 관심 있는 물체의 그 물체의 acceleration 찾아야겠다. 요 순서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살짝 변화를 주는 개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ion thrust engine, gas expelled는 좀 전에 본 거랑 거의 같아요. 유형이 비슷비슷해. 근데 요런 거 3번, 4번은 조금 달라요. 3번, 4번은 어떤 느낌이냐면 fan thrust, 이렇게 바람 불어서 간대. 그쵸? 자, 그럼 뭔가 eject하는 느낌은 들어. 그쵸? 그리고 water ejected engine, 얘도 물을 뿜어내. 그래서 가속한대. 자, 그럼 얘도 뭔가 내뿜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앞에 거랑 비슷하다는 느낌은 오거든요. 근데 mass per second가 안 주어져. 뭐라고 주어지냐? volume하고 density를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만 한번 더 보고 요 문제 유형을 정리를 해볼 건데,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게 가리네요. 잠깐만. 자, 이렇게 하고 봅시다. 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A toy rocket of mass 0.12 kilograms contains 0.95 kilograms of water as shown in the diagram below. So we have some high pressure air and nozzle of radius 1.4 millimeters and water
stored in a tank, and probably this is the water that's going to be expelled in order to accelerate the rocket. And let's read the question. The space above the water contains high pressure air. The nozzle of the rocket has a radius of this much. And it says circular cross section. When the nozzle is opened, water emerges from the nozzle at a constant speed of 18 meters per second. The density of water is this much.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봐봐요. 뭔가 밀어내. Rate of change of momentum 같아. 근데 mass per second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 radius 주고요. cross-sectional area의 모양 주고요. 그 다음에 density까지 줘. 자, 이 문제는 I하고 II를 보면 I에서 먼저 volume of water ejected per second를 먼저 구하라고 주고 그 다음에 force 구하라고 주거든요. 이런 문제는 진짜 나이스한 거야, 사실. 왜? 요거 찾으면 사실 이거 찾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lead on 하는데 사실은 I하고 II로 안 나눠놓고 바로 force 구해서 acceleration 구해 이래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죠? 자, 그럼 요거 힌트만 봤으면 문제 푸는 유형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 자, I부터 한번 볼게요. Volume of water ejected per second through the nozzle of 1.1 times 10 to the power of negative 4 meter volume is 이거라는 걸 구하래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 노즐을 일단은 그려. 자, circular cross section이라 했으니까 내가 그냥 과장해서 이렇게 크게 그려볼게요. 자, circular cross section인데 radius가 1.4 millimeters. Alright. 자, 그럼 여기가 자, 밀리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해줘야 되겠죠?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물이 쏟아질 건데 1초당 18m 간대. 왜? 18m per second잖아. 그죠? 그러면 물이 요렇게 아래로 쏟아지겠지? 요렇게 쏟아질 거야. 자, 이렇게 쏟아지면 매 초, 1초당 요 거리가 몇이 되냐? 18m를 물이 커버할 거야. 그렇죠? 이 18m라는 공간 안에 물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트래블 하니까. 자, 그럼 이 18m를 그려놓고 내가 여기를 요렇게. 자, 물이 당연히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떨어지겠죠. 여긴 많이 떨어지고 여긴 적게 떨어지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18m 그려. 자, 그러면은 이 말은 이 볼륨, 이 공간 안에 매 초 이 공간 안에 18m라는 길이 안에 물이 존재해요. 자, 그럼 잘 봐. 여기에 area를 보면 circular area니까 pi r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여기를 h라고 표현하면 h라고 하면 뭐가 나와요? volume이 나와.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원한 건 뭐야? volume ejected per second래. 그럼 이거 뭘로 나눠줘야 돼, 얘들아?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네.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매 초 18m 가니까 매 초 볼륨이 cover 되는 양은 요 공간이네. 그쵸? 그리고 h over t가 물이 1초 동안 커버하는 하이트니까 그게 velocity, speed네요. 18m per second. 저거네.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파이 곱하기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곱하기 18 요거 계산기에 때려 넣고 meters cube per second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그 값이 이렇게 나올 거래. 그럼 얘 계산하면 요거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deduce that the upward force that the ejected water exerts on the rocket is approximately this much. Explain your working by reference to Newton's laws of motion.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좀 전에 구한 값이요. volume per second라 있어. volume per second. 자, 그럼 그거를 적어보면 volume per second. 이렇게 구할 수 있네. 자,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density가 주어졌잖아요, 얘들아. 그렇지? 자, density는 mass over volume이에요. 자,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water가 rocket한테 exert하는 force를 구하래. 자, 똑같은 스토리예요. 저거 구하려면 반대로 뭐 구하면 돼? rocket이 물을 밀어낼 때 물한테 가하는 힘을 구하면
똑같은 거겠지. Newton's third law. 자, by reference Newton's laws of motion. First one you want to use is the Newton's third law. 자, 이거 찾는 대신 그냥 force on the water 찾자고. 그쵸? 그러면 force on the water 말 바꾸면 뭐? rate of change of momentum of water.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F는 델타 mv 나누기 t 다시 써주면 m 델타 v 나누기 t 다시 써주면 m over t 나누기 델타 v. 오케이. 아까랑 똑같네. 근데 이거 없잖아 지금. 그쵸? 안 줬잖아. 근데 대신 얘네 둘을 줬어. 얘네 둘. 그쵸? 자, density 아까 뭐라 그랬죠? mass over volume이라 했어. 그럼 잘 봐 얘들아. density 곱하기 요거 velocity speed 아니야 얘들아. capital V volume이야. 요거 곱하기 volume over time 하면 뭐가 나와요? mass over volume 곱하기 volume over time 나오네. 뭐 cancel out 해? V cancel out 하고 뭐 남아요? M over T 나오지. 그치? 그러면 그게 뭐랑 같은 거야? 내가 필요한 요거랑 같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보면 결국은 density 곱하기 volume over time 곱하기 delta small vi 얘들아 small v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자, 집어넣자고. 자, volume 몇이에요? 1000 kilograms per meter cube. 1000 곱하기 volume over time 아까 구한 거 몇?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delta v 순간적으로 얼마만큼의 속력을 얻는다 했어요? 18 meters per second 곱하기 몇 해줘요? 18 해줘. 그러면 F on the 뭐가 나와요? water가 나와. 근데 그게 결국 뭐랑 같아요? The force that the water exerts on the rocket이나 같다. 그렇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2 뉴턴이라고 거 prove 했으니까 제대로 풀었으면 몇이 나오겠어요? 대략적으로 2.0 뉴턴 나오겠네요.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몇 나오는지 보여주고 sigfig 제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sigfig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rate of change of momentum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뭔가를 밀어내는 형태예요. 그리고 Newton's third law, Newton's second law, rate of change of momentum 요 세 가지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어때요? 그냥 바로 대놓고 mass over time을 줘. 그리고 change in velocity, 얼마만큼의 속력을 걔네들이 얻는지를 알려줘요. 그럼 그냥 그거 갖다 쓰면 되겠지. m over t 곱하기 delta v 형태로. 두 번째 조금 더 꼬는 문제들은 어떻게 나온다? density 주고 그 다음에 radius 같이 cross-sectional area를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장치를 주고 그 다음에 speed gain을 줘요.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volume per unit time을 구할 수 있고 그거랑 density랑 같이 이용하면 또 뭘 구할 수 있다? mass over time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럼 mass over time 이용해서 또 뭐 이용해요? speed change 이용해서 rate of change of momentum 구하고 그걸 net force라고 표현하면 된다. 이해가죠? 자, 이런 문제형들이 이제 나오면 조금 평소에는 어려워하던 문제일 수 있지만 이제는 거의 그냥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